이제 학습 발표 파트 2 학습 연구 발표입니다. 포문을 열어준 첫 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인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 탐색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최민재 연구원께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보건학을 공부 중인 최민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 주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인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 탐색이며 서울시 구로구 노인복지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이렇게 두 가지 연구를 수행을 했으며 이제 함의와 결론 이런 방향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 1월에 첫 확진자가 나타났으며 2020년 11월 10일 기준 확진자는 약 27,000명이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점 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확진을 막기 위해서 2020년 3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정부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 업종 운영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보다 더 먼저 노인복지관이라던가 종합사회복지관 등 휴거 및 임시휴관을 좀 설치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 확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효과적인 중재 사항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취약한 아동 혹은 노인층, 지역사회 감염 확산 막는 이런 사회적 접촉이 좀 중요한 노인층과 같은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2003년에 사스가 유행 시 홍콩에서 노인 관련 기관 참여활동 등이 중단되어서 노년층의 외로움이 고립되고 그로 인해서 노년 자살률이 많이 증가가 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긴 한데 이런 노인층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다양하게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세웠습니다. 연구 목적 및 질문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온수 어르신복지관의 협조를 받아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100명을 저희가 연락처를 받고 이제 전화 설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응답 거부자가 한 21명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총 79명의 대상자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및 방법은 원래는 8월 달에 저희가 대면으로 설문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그때 상황으로 좀 어렵게 돼서 전화 설문으로 대체하게 됐고 전화 설문을 통해서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6명의 조사원이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3주 동안 조사를 수행했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어려워서 설문의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한 후에 전화로 설문하였습니다. 조사 영역은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및 인구학적 특성에서부터 코로나로 인한 변화 및 어려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설문을 구성하였는데요.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한 70문항 정도가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응답자 기본 정보부터 맨 마지막에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이렇게 구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코로나19에 영향이 있었는지, 사회관계망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지는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이게 바로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문항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주로 이제 영국에서는 오피니언 라이프 스타일 서베이라는 이제 통계청에서 매월 주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설문을 해서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문항을 이제 한국어로 좀 번안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진 도구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앞서 이제 여기 학생분들과 함께 조사원 교육을 같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에서 조사원 교육을 하였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특성은 남성보다 더 여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층은 주로 70대 이상이 많았었습니다. 종교는 있는 분들이 더 많았고 체중 학력은 초졸, 고졸, 중졸 이렇게 이런 순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응답자의 기본 경제활동 상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제활동을 대부분 한 81% 정도 경제활동 상태를 하셨었고요. 반면에 이제 주관적으로 경제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문항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이제 보통이거나 만족하다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희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층이 많았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복지관 이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이용하신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83.4% 정도가 많았었고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자리 및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코로나의 심각성, 걱정 수준은 모두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걱정된다는 분들도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관련 정보도 대부분 많이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지원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 68.4%가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고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경제적 지원과 생활 지원이 이제 좀 많았고 반면에 사회적 지원은 조금 적은 수준이었었습니다. 이제 과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주로 대부분 사회적 관계망이 좀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장보기가 감소하였다든지 아니면 외출 모임 이런 부분이 참 감소하였다든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었다든지 여행이나 나들이 갈 수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관계망 혹은 사회적인 활동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은 확실히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이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족과의 만남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친구와의 만남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고 이웃과의 만남도 이렇게 지금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음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54.4%고 이제 보통 13.9%라서 이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고 우울감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7.6%, 그다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체 대상자의 8.9%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양적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다시 면접조사, 인터뷰를 좀 몇 분 했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온수 어르신 복지관에서 저희가 전화 설문을 했었고 그 설문조사 대상자에 한해서 동의하신 분에 한해 전화 면접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양적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될 수 없었던 좀 궁금했던 사항을 전화 면접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은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심층 면접 전 사전 녹음에 동의를 받았고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미리 준비된 4개의 포괄적인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인터뷰 시간은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예시는 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에 노인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어땠는지, 거리 두기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리 두기가 지속된다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6분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는데요.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분석 중인 거라서 저희가 딱 2가지 케이스를 여기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71세 남성분입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안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했다시피 이제 저는 운이 좋은지 제가 하는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중단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라서 장사하는 거면 힘들 텐데 이제 복지관에서 일해서 돈도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이제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이 안정이 되고, 물론 사회적 관계망, 뭐 친구분들이라든가 가족과의 만남이 줄어들긴 하지만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활동 혹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사회적인 뭐 대인 간의 만남, 접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좀 어려움이 좀 작지 않은가라는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보시다시피 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 및 안정적 일자리 보장에 대해서 좀 바람을 비추셨습니다. 제 2번째 대상자분은 조금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7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건강 상태도 조금 안 좋으신 분이고 이제 정신 건강 상태도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보시면은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볼 경우에는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좀 더 이런 어르신의 상황이 좀 더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단락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같은 것을 이제 복지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전화를 받으면은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한 게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말씀하셔서 일자리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관에서 사회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전화 상담이라든가 방문 상담, 이런 상담과 이런 안부 묻는 사회적 지원의 서비스 제공이 이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어려운 감염병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어려움을 어떻게 말씀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데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요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를 좀 더 이제 다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대부분 노인복지관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으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건강 및 정신건강, 스트레스나 우울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대부분 대상자가 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위험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건강 혹은 경제, 직장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좀 반면에 작았고, 반면에 대상자가 이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가 됐다. 뭐 만남, 매출, 모임 및 감소 이런 부분이 이제 감소됐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문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원이 좀 작았었고, 저희가 면접 조사에서도 이제 들었듯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건강이 악화가 이제 예방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간 거는 저희가 좀 해석해 본 건데요. 경제적 영향, 직업적 영향은 이제 이제 복지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하고 있어서 좀 영향이 좀 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유지돼서 정신건강 및 건강에 좀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조금 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런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 활동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석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사회적 관심 및 관계망 회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설문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좀 지원이 좀 지원받고 있으신 분이 좀 작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받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밑에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은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 참여로 인해서 과연 우울 증상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다른 선행 연구입니다.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참여 집단은 노인 일자리 참여를 하고 계신 집단이고, 비참여 집단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제 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우울증의 퍼센트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노인분들에게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 혹은 소득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근로 혹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60세 이후, 은퇴 이후 혹은 60세 이후 노인층에 이제 넘어갔을 때는 그런 활동이 축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확 감소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이제 좀 강점과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하고 양적 조사에서 도출될 수 없었던 부분을 면접 조사를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연구와 차별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 한계점은 이제 설문조사 대사자가 약 79명으로 인해서 좀 작은 표본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통계적 검정에 좀 한계점이 있고, 비교 대상자가 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전화조사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해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약간 잘못 대답할 수 있을 염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랑, 아니면은 전화조사를 통해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 응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과소 측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노인복지관 이용을 좀 대상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서울시 전체로 좀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기관에서 저희가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라고 이렇게는 조금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좀 장기간 지금 노출되어 있어 노인들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및 코로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혹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노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좀 유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은 축소되었지만 일부 노인 대상자 중에서 전화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좀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과
우리 사회에서 관심과 좀 케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시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이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좀 더 묻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박정현 교수님께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박정현 교수님께 좀 들어서 추가적인 뭐 그런 질문이라든가 코멘트 같은 경우는 받아서 또 이메일이라든지 그렇게 아니면 박정현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인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듣기 좋았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갈수록 다음 발표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음 발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 리서치 동아리 원성훈 학생과 박영채 학생이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를 발표하게 된 박영채, 원성훈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저희의 연구 배경은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되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명률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속되는 감염자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가 노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 노인은 코로나 분류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관련성은 매우 높습니다. 스트레스의 누적이 심리적 부담으로 연결되어 신경이 예민해지고 건강, 긴장,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가 누적이 될 경우 자살 생각을 촉발시키는 등 부정적 정서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YRA 부원 6명이 온수 어르신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100명 대상으로 약 3주간 전화 설문조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인의 삶에 미친 영향, 스트레스, GDS의 척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 100명 중 21명 무응답으로 남성 19명, 여성 60명이 조사에 응답하였습니다. 연령은 70대가 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74세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40명, 사별은 3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의 경우 79명 중 스트레스 정도를 보통 이상으로 느꼈다고 답한 사람이 39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진행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GDS 결과를 보았을 때 총 14명이 7점 이하로 우울 증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시작할 원성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삶에 미친 영향에 따른 집단과 스트레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적인 T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안 좋아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 T값 2.19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진 집단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삶에 미친 영향에 따른 집단 간 우울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안 좋아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 T값 -2.192,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 T값 -2.061, 삶의 행복이 주어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 T값 -3.198, 그리고 운동을 잘 못하게 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 T값 -2.52, 대중교통을 타는데 어려움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 T값 -2.891로
5개의 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의 우울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결론 및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온수 어르신 복지관의 도움을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7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삶에 미친 영향에 따른 집단 간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진 집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집단, 삶의 행복이 줄어든 집단, 운동을 잘 못하게 된 집단, 대중교통을 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집단에서 각각 우울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의 제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진 집단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가정 내 환경에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 개입 혹은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항목들은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 범위 제약이 우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경우 가정 내에서 신체 활동 프로그램과 일상생활의 활동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우울 예방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보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유한 리서치 동아리에서 대학생 학업 중단 요인 연구를 주제로 조혜미 학생이 발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의 학업 중단 요인 연구의 발표를 맡게 된 보건복지학과 YRA 조혜미입니다. 저희의 발표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의 학업 중단 요인에 관하여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그다음에 실천적 함의 등의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고등교육 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양적이 팽창이 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대학 교육의 대중화의 단계에 들어갔고 최근 대학 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는 등에 알 수 있습니다. 네, 국내 대학은 학업 중단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하기에는 어렵고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일단 입학만 하게 된다면 졸업은 당연시가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학을 포기하는 것은 대학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학업 중단 감소를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내 학생 자원의 유출은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의 위협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위험 요인. 세 번째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업 중단은 추가적인 비용 등을 지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학력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삶의 질의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야 저희의 연구 목적은 대학생의 학업 중단 요인과 개인 특성 요인 및 대학 경험 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데요. 일단 학업 중단의 원인으로는 대학 정원이 학령 인구보다 많아지고 개인적, 재정적인 이유와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네이버 플랫폼을 저희는 사용을 했고요. 보건복지학과 대상 30명을 예비 조사한 후에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간의 86명의 조사 대상을 하고 본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질문으로는 대학 관련 특성 사항, 그리고 대학 교육 관련 재등록 의도 및 등록, 일반적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연구 내용 및 질문을 바탕으로 이 표를 보시면 조사 영역에 대한 조사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본 저희 신뢰도 값은 0.904가 지금 나왔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사 신뢰도의 값은 0.904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실문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전문가의 타당도를 통해 2021학년도 유한대학생 상대로 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별은 여학생의 응답률이 제일 높았고 평균 연령은 만 20세입니다. 그리고 고교 성적 만족도는 중간을 보고 있으며 진학 당시 원하는 학위와 현재 원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학위입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직업의 사회적 지위 만족도는 보통이다라는 보통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평균으로 3.29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관련 사항입니다. 대학 관련 특성으로는 학자금 주로 부담자는 부모님 혹은 장학금으로 나왔고요. 대학의 입학 난이도의 인식은 가장 원했던 대학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의 선택의 인식은 보통 이상의 결과를 나오고 평균으로 3.5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선택의 요인인데요. 진학을 원하는 학과의 전공 프로그램의 질이 탁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 경험입니다. 그다음에 학문적 통합인데요. 학습 능력은 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만족으로는 학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느낄 필요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교수들의 강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통합으로 봤을 때 동료 학생과의 관계는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낸다 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의 활동 만족으로는 당신은 대학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고 있고요. 대학 기관 활용으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학 관련 심리적 특성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인식인데요.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라는 결과와 다음 학기에도 현재 대학에 등록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의 의도인데요. 현재까지 재학 과정은 휴학 없이 입학한 학과에 계속 다닌다라는 결과와 휴학 경험은 없다. 그리고 휴학 사유로는 군 입대가 있고요. 현재 대학의 선택의 의식은 보통 이상, 평균으로는 3.52의 응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 계획과 자퇴 계획은 없다라는 결과가 높게 나왔고요. 자퇴 계획의 이유는 가정 경제 사정의 여부,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타 대학 편입이 있습니다. 방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학생의 70%는 응답을 하였고 고교 성적은 중간이며 평균 연령은 만 20세, 그리고 현재 원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학위, 그리고 전문학사 학위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사회적 지위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띠고 있습니다. 대학 관련 특성 부분에서는 학자금 부담은 부모님의 45%, 그다음에 학자금이 19%의 결과를 나왔고 대학 입학 난이도 인식은 가장 원하던 대학 29%가 나왔습니다. 현 대학의 선택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을 띄었으며 현 대학의 선택의 요인은 장학금 제도 및 재정 지원 양호, 전공 프로그램의 질이 탁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 교육 경험의 학문적 통합 부분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에서는 학업과
학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역량을 보충할 때의 필요를 느끼고요. 우리 대학은 편안한, 그다음에 친밀감을 주는 대학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은 교수들의 강의에 대하여 만족한다와 전반적으로 대학 교육에 만족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와의 상호작용으로는 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통합입니다. 교과회 활동 참여를 했을 때 본인이 대학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들에게 수업 시간 중 긍정적인 경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학 기간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도움을 받고 싶고 대학에 다니는 목적과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학생과의 관계는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낸다. 또는 나와 생각이 맞는 친구들이 많아 대학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인식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현재 대학에 등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재학 과정인데요. 현재까지는 휴학 없이 입학한 학과에 계속 다닌다는 77%, 그리고 휴학한 후 복학하여 계속 다닌다는 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관련 심리적 특성 중 휴학 및 자퇴 계획은 본표와 같이 둘 다 계획이 없다라는 결과가 높게 나왔습니다. 방금 슬라이드에서는 휴학 및 자퇴 계획은 없다라는 결과로 높게 나왔지만 소수 대상의 휴학 사유로는 첫 번째로는 군 입대, 두 번째로는 가정 경제 사정 여부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퇴 여부로는 첫 번째로는 경제 사정, 그리고 타 대학 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함의 및 제한입니다.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 대학은 학생들의 학업 중단에 대한 대학 차원의 대책을 개발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학생마다 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입학하는 동기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업 중단 파악입니다. 현재와 같은 조사로는 학업 중단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경험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입학을 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대학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는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닌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입학한 학생에 대한 대학 차원의 학습 및 생활 자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학 경험 요인으로는 대학은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대학생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대학의 지원은 학생들의 학문적 통합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학교 내 집단 상담 개발, 교내 활동 흥미감 증진, 선후배 연대감 증진, 그리고 교내 활동 동아리 활성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언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향후 연구 대상을 유한대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 연구하여 학생들의 학업 중단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적용할 때 학생이 학업 중단이 아닌 학업 지속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YRA의 조혜미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학업 중단 요인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보여준 발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발표는 누가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 발표는 동문 선배님이신 이은지 선배님께서 준비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한의학 건강 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은진입니다. 저는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의 한의학 건강돌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먹차로는 한약 건강돌봄의 추진 배경,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약 건강돌봄 사업 현황과 연계 모양안, 마지막으로 한약 건강돌봄의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과거보다 과학기술도 발전을 하고 의학기술도 좋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보건의료 쪽으로도 지출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각 선진국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도입해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돌봄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7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타 선진국에 비해서 고령화에 진입하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돌봄에 대한 요구도가 있지만 특히 1950년대 후반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7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2030년 시기에는 돌봄에 대한 요구도가 더욱 극대화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돌봄에 대한 요구도가 커짐에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돌봄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합돌봄 내에서는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런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노력과 주류 보건의료계의 노력만으로는 다소 한계들이 있었고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약 건강돌봄 사업을 계획하고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약 건강돌봄 사업의 필요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현재 노인 인구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이에 노년층 비율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노인 부양비 역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노인복지론이나 노인보건 시간 때 배우신 것처럼 노인들의 특성상 신체적인 노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한 가지의 질환만 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질환에 대해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 발병이 증가하면서 보건의료 비용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노인 부양비에는 보건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비용이 증가하니까 역시 노인 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미충족 의료 경험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접근성의 한계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내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옆에서 보조해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라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고령화의 등장, 미충족 의료의 발견의 원인은 결국 사회적으로 돌봄 체계가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남은 여생을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지역에서 보내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돌봄 부재에 대한 방안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지역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각 지역사회 내에서 대상자가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18년도에 첫 도입을 하여 현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향후 2025년까지 안정화를 시킨 후 2026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도움 사업을 이제 전국적으로 보편화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도움 사업이 추진되면서 각 지역 내에서의 돌봄이 중요해졌는데 주류 보건의료계의 서비스만으로는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욕구 충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약 건강돌봄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선 한약 서비스는 각 가정이나 아니면 거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오랜 시간 상담을 하고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은 한의계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문 한의 진료를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한약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한약 서비스는 질환의 치료도 하지만 중점적으로는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까지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성도 높을 뿐더러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렇게 의료 접근성에 있어서 이제 제약이 있는 대상자들한테까지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은 물론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현재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는 한약 건강도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한약 건강도봄 사업의 현황을 보시면 네, 우선 한약 건강도봄 서비스는 그 복지부 선도사업 16곳 중에서 13개의 지역에서 지금 한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행안부 주공사업 그 52개 중 3개의 지역에서 네, 한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국적인 네, 지자체 현황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네, 여러 지자체 중에서 그 몇몇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래는 연초부터 준비해서 조금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금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그 김포시와 진천군이 우수 사례로 생각할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약 건강돌봄 연계에 대한 모형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총 3가지의 유형으로 구성해 보았고 먼저 유형 1은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그 중앙형 모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그 빨간색 원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도움 사업과 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내 기존의 의료 전달 체계와 그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인 1차 의료 전달 체계와의 연계 융합을 통해서 진행할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한약 건강돌봄 사업의 추가 연계를 통해서 보다 폭넓게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 제공 주체별 모형인데요. 네, 앞에 보신 유형 1번은 가장 일반화된 기본 모형이라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기에는 조금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모형에 대해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뭐 농산어촌 지역 등 이렇게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세분화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 2번을 보시면 이 유형은 김포시의 사례이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농복합지역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자원은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사 1명과 한의사 1명이 동행해서 각 대상자들을 방문하면서 한의사의 한의 진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사의 통합 사례 관리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서비스 제공 주체별 연계된 모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와 한의사회가 이게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조금 민간 주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네, 관은 이를 네, 체계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연계 모형인데요.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진천군의 사례입니다. 네, 우선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형 지역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조금 현저하게 작은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지자체 공무원이 엄청 열정적으로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고 한약 건강도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관에서 주도해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각 직역별로 연계될 수 있게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금 체계화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약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자가 어떤 복지 서비스와 연계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그래프인데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현황에 대해서 취합해서 분석 중에 있고 어떤 서비스가 한약 서비스의 강점과 잘 융합해서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한약 건강도봄 사업을 계획하고 연구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한약 건강도봄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들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한약 건강도봄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 협의체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약 건강도봄이 무엇인지 먼저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수행하는 인력에서의 효과도 높아질 것이고 각 직역별로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약 건강도봄의 연계 사례들을 발굴해서 이러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책자나 사례집을 제작하던지 아니면 홍보를 하던지 아니면 우수 사례 대상으로 포상을 하던지 해서 이러한 한의학 건강도봄 서비스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확산될 수 있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한약 건강도봄 관련해서 각 지자체 공무원과 지자체 사회복지 영역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인터뷰 결과를 보시면 한약 건강도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직역별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각 직역별로 소통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조금 더 한의 복지 서비스가 그런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별 건강도봄 서비스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각 직역별로 매번 서비스 제공할 때마다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연계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절차를 최소화시키고 즉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한약 서비스 대상자 중심의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의사가 대상자에게 방문을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한약 서비스 제공 후에는 조금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 직역별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약 건강도봄 사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 중에 있고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도봄의 근본적인 주 목적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